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2023년에 발표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중요한 문서죠. 교황공고 라우다테 데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이 문서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기억하실 텐데 2015년에 나왔던 회칙 라우다토 시 찬미받으소서. 이것에 어떻게 보면 좀 긴급한 후속편,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8년 만이죠. 저희가 오늘 이 교황공고 원문하고 또 여러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요. 이 문서가 카톨릭 신앙의 언어, 그러니까 성경이나 고유한 용어들을 통해서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8년 전 라우다토 시와 비교했을 때 뭐가 더 강조됐고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형식이 교황 권고라는 것부터가 회칙보다는 좀 더 특정 주제에 집중하면서 뭔가 좀 더 다급함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라우다테 데움은 단순히 환경 보고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가장 시급한 인간적, 사회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도전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 절박함과 깊이를 오늘 함께 좀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 네, 라우다토 시 나오고 8년 만에 후속 문서가 나왔다는 거, 이거 자체가 좀 흥미로운데요. 왜 교황님은 이렇게 좀 빨리 그리고 또 다른 형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실 필요를 느끼셨을까요? 역시 그간의 대응이 좀 부족했다, 이런 판단이 졌겠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문서 서두부터 그 절박함이 그냥 확 묻어나려. 지난 8년간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고 세상이 붕괴 지점, 어쩌면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강력한 경고로 시작을 하죠. 분계 지점, 한계점. 와,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위기 앞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외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건 라우다토 시 때랑 같은데요. 네네.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나 참새를 보면서 느끼셨던 마태 6.28에서 29, 루카 12.6 참조, 그 섬세함이 이제는 고통받는 피조물에 대한 연민, 그리고 행동 촉구, 이걸로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 여기서 넘어서서 위기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찬미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위기 상황이 어떻게 더 심각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라우다테 데움은요,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기후변화의 징후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졌다, 이렇게 선언해요. 명백해졌다. 네, 극심한 기상이변들, 전례 없는 폭염, 가뭄, 홍수 이런 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현재 진행 중인 온난화가 과거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났던 그런 자연적인 변동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속도가 문제라는 거군요. 그쵸. 단 한 세대만에 관찰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통해서 기후위기가 단순한 생태 문제가 아니라 인간 생명, 특히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의 존엄성과 직결된 전 지구적 사회 문제다. 이걸 분명히 하거든요. 사회 문제다. 네. 특히 기후변화 최전선에 있는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주교들이 이걸 두고 구조적 죄악의 비극적이고 놀라운 예시라고 표현한 걸 인용하고 있어요. 구조적 죄악. 와, 신학적인 용어까지 나왔네요. 네.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구조적 죄악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더 단호한 입장이실 것 같은데요. 라우다토 시 때도 인간 활동의 영향을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강한가요? 네, 훨씬 더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라우다테 데움은 기후변화의 인간적 원인, 즉 인위적 기원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요. 이전에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 했다면 이제는 그냥 문제는 끝,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과학적인 합의를 그냥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예를 들면 산업혁명 이후에 급증한 온실가스 농도가 라우다토 시 있을 때 400ppm이었는데 2023년 6월에는 423ppm까지 갔다. ppm이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단위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50년간 온도가 지난 2000년 중에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상승했다는 거. 최근 10년간 매년 0.15도씩 올랐고 1850년 이후로 보면 총 1.1도 이상 올랐다는 거죠. 와, 1.1도.
그리고 1850년 이후 누적된 순 배출량의 42% 이상이 이게 놀라운데 1990년 이후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불과 한 30여 년 만에 말이죠. 정말 최근에 집중적으로 배출이 늘었군요. 그렇죠. 이런 데이터를 명시적으로 딱 제시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기후변화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기후변화 자체를 부인하거나 조롱하거나 상대화하려는 시도들, 심지어 데이터를 조작하려는 시도까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데이터를 조작하려는 시도까지? 네, 자연적인 기후 변동 주기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주기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변화의 속도, 그리고 단기간에 걸친 그 집중도, 이게 비정상적이다. 이건 강조하고요. 또 장기적인 기후변화 추세하고 단기적인 일기예보를 혼동하는 오류도 지적합니다. 아, 날씨랑 기후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시도들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문제다. 이거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전 세계 인구의 극소수인 최부유층이 나머지 인구 전체보다 훨씬 더 많은 오염을 유발한다. 이렇게 딱 꼬집어요. 네, 그건 통계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일자리를 없앨 거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효율성도 높이고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요. 오히려 기회다. 네, 결론적으로 화산 폭발 같은 자연적인 요인만으로는 현재의 기록적인 변화 속도를 설명할 수 없다. 이 위험한 변화의 압도적인 원인은 지난 2세기 동안에 억제되지 않은 인간의 개입 때문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인간의 책임, 이걸 정말 명확히 하네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사고 방식, 라우다토 시에서도 지적했던 기술 관료주의 패러다임, 이거에 대한 비판은 라우다토 데움에서 어떻게 좀 더 발전했나요? 네, 기존의 진단에 재확인하면서도요. 이 패러다임이 그 사이에 섬뜩할 정도로 더 발전하고 심화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섬뜩할 정도로. 네. 특히 인공지능, AI 같은 최신 기술 혁신들이 현실을 막 지배하게 되면서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힘과 가능성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이런 한계 없는 성장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기술 관료주의 패러다임이 마치 스스로를 막 먹고 자라는 괴물처럼 거대해지고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기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술을 바라보는 인간의 좀 오만한 태도, 이걸 문제 삼는 거군요. 그 지점이 바로 라우다토 시에서 말한 통합 생태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과 딱 대치되는 부분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기술 관료주의 패러다임은요, 인간 외의 모든 존재를 인간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자원, 아니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처럼 취급하게 만들어요. 아하. 근데 이건 창조 세계가 우리가 감사히 받아들이고 소중히 가꿔야 할 하느님의 선물이고 본래 참 좋은 것이라는 성경적 시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죠. 그렇죠. 또 기술 발전이 가져온 그 막대한 힘과 가능성이 실제로는 전 세계 인구가 아니라 소수의 손에 점점 더 집중되는 현실, 이것의 극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요. 아, 힘의 집중 문제. 네. 이게 라우다토 시에서 이미 책임감이나 가치, 양심의 발전 없이 힘만 커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은 자연 밖에 서서 자연을 조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자연의 일부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인간의 힘이란 도대체 뭔가? 그 힘의 의미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요구입니다. 이런 기술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이 결국 국제적인 정치 실패와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의 심각성, 원인, 그리고 그 밑바탕에 있는 사고방식까지 짚어봤으니 이제 해결책 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 라우다토 데움은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우다토 시처럼 다자주의,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은 여전한가요?
네, 다자주의의 중의성은 여전히 강조합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현재 국제정치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요. 아, 실망함. 네, 뭐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전 지구적인 위기들을 겪으면서도 인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오히려 개인주의나 분열이 더 심화됐다. 이렇게 좀 뼈아프게 지적을 하죠. 기회를 놓쳤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도전은 단순히 낡은 다자주의를 그냥 되살리는 게 아니라 이 변화된 세계 현실에 맞춰서 다자주의 자체를 재구성하고 재창조해야 한다. 이런 수준까지 나아갑니다. 재구성하고 재창조해야 한다.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라고 보는 건가요? 예를 들어 파리협정, 그러니까 COP21이죠. 이런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어떤 제재라던가 효과적인 이행감독 메커니즘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 각국의 단기적인 국익 추구가 공동의 목표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현실. 이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결국은 자국 이기주의 문제군요. 네, 뭐 코펜하겐에서의 실패부터 시작해서 글래스고, 샤르멜 셰이크 같은 최근 기후회의들에서 진전이 너무 미미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도 언급하면서 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사 발표 이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두바이 COP28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표명하고 또 뭘 요구했나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결정적이고 신속한 가속화를 요구해요. 결정적이고 신속한 가속화? 네. 그리고 이 전환은 반드시 효율적이고 의무적이며 쉽게 모니터링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그냥 권고 수준이 아니라 의무적이고 모니터링까지 가능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더 이상 뭐 좋은 말 권고 수준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약속과 검증 가능한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이 새로운 과정은 과감하고 집중적이며 모두의 헌신에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기술적인 해결책에만 기대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하는 살인적인 실용주의와 같다.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살인적인 실용주의. 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단기적인 이익이나 뭐 선거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선 그리고 미래 세대의 존엄성을 생각하라고 촉구해요. 심지어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직접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류에게 큰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이 모든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데도 왜 그저 무책임하게 기억될 권력을 유지하려고만 하는가? 와, 정말 강력한 도전이네요. 네, 정말 강력하죠. 결국 정치적 리더십의 결단을 촉구하는 건데 이 문서는 동시에 신앙적인 동기부여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잖아요. 그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나요? 맞습니다. 이 모든 분석과 촉구의 근간에는 깊은 신앙적 동기가 있어요.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던 선물이라는 점. 네, 선물.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땅의 소유주이신 하느님 앞에서 잠시 머무는 이방인이여 거류민, 즉 청지기로서 창조세계의 고유한 법칙과 피조물 간의 섬세한 균형을 존중하면서 돌볼 책임이 있다. 이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청지기직. 네. 예수님께서도 자연 안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읽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라우다토 시 때부터 강조되어 온 핵심 메시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아, 그거요. 네. 그리고 아무도 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상호 연결성의 영성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그 기술 관료주의 비판하고도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건가요? 네, 바로 상황적 인간 중심주의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상황적 인간 중심주의?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게 뭐냐면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죠. 그런데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즉 상황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또 지속될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자는 제안이에요. 아, 인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보편적 가족을 이루고 있다. 이 거대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죠. 따라서 인간 스스로를 완전히 자율적이고 전능하며 무한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환상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겸손하지만 실제로는 더 풍요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하라는 요청입니다. 상황적 인간 중심주의. 네,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거시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거대한 국제정치나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합의, 정치적 결정,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문화적 변화가 필수적인데 이 문화적 변화라는 게 결국 개인의 삶의 방식 변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문화적 변화는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네. 가정에서부터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을 줄이고 신중하게 소비하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이게 결국 정치 영역에도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이야기해요. 작은 실천의 힘이군요. 네. 특히 부유한 국가들의 생활 방식, 소위 서구 모델과 연결된 그 책임감 없는 생활 방식이 지구 전체에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력. 예를 들어 미국인 1인당 배출량이 중국인의 약 2배, 최빈국 평균의 약 7배에 달한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생활 방식의 변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서서 정의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아, 내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각자가 우리의 집인 세상과의 화해의 순례에 동참하라는 깊은 영적인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순례. 네. 정리하자면 라우다테 데움은 8년 전 라우다토 시오이가 던졌던 메시지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후위기의 긴급성, 이걸 훨씬 더 날카롭게 부각시키고 그 원인으로서의 인간 책임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더욱 명확히 하고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인 기술관료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을 AI 시대에 맞춰 업데이트하고 국제사회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행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주장의 바탕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 연결성과 창조 세계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청지기직, 이런 깊은 신학적 관점이 깔려 있고요. 네, 맞습니다. 기후위기를 단순히 환경 문제나 기술 문제로만 축소해서 볼 게 아니라 그 뿌리에는 심오한 인간적, 사회적,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걸 직시하고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회심과 참여를 요구하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마지막 문장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문장이요? 인간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최악의 적이 된다. 아, 정말 강력한 마무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특히 그 상황적 인간 중심주의라는 개념 한번 꼭 씹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자연과 분리되어서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아름답고도 또 연약한 창조 세계 안에 깊이 연결된 일부로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 또 이웃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크고 작은 일상에서의 선택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